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근육의 구조와 근육 수축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뼈와 연결된 골격근은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는 더 가는 근육 원섬유 다발로 구성되며, 근육 원섬유를 이루는 것은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골격근의 수축 원리는 활주설 모형으로 설명한다고도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오늘은 특별히 레이첼 선생님을 모시고 신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님에게 소개받은 레이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함께 중추신경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의 철도 공사장 노동자였던 게이지는 1848년 어느 날 화약 폭발 사고로 쇠막대가 왼쪽 눈 아래로부터 머리 앞부분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끝에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같이 회복되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게이지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면하고 온화하며 매사에 계획적이던 사람이 사고 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동적이고 난폭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게이지의 성격이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쇠막대는 게이지의 좌뇌 전두엽을 관통하여 그 부위의 뇌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사고 후 게이지의 운동 능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나 성격이 충동적이고 난폭하게 변한 것으로 보아 손상된 부위가 정신적인 작용, 사회적 행동 및 성격에 영향을 주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뇌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는 어떤 구조를 하고 있고 또 그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중추신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고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을 조사하여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적절히 반응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감각기와 반응기를 연결해주는 신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경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체 내부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에도 관여하죠. 사람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와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어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말초신경계로 구성됩니다. 잠깐 질문 하나 할까요? 친구가 건네주는 사과를 보고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친구가 내미는 사과를 본다. 그리고 눈의 망막에서 받아들인 감각 신호가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 중추신경계의 특정 부위인 후두엽의 시각 겉질로 전달되고 대뇌, 즉 운동겉질에서 처리된 신호가 운동신경인 말초신경계를 통해 팔의 근육으로 전달되죠. 그러면 팔을 뻗어 사과를 받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보 전달의 경로를 통해 중추신경계의 각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일부 학생들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초신경계는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성되고 채성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신경인 감각신경과 원심성 신경인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동신경이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추신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수용하여 종합,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중추신경계는 단단한 두개골에 쌓인 뇌와 척추뼈로 둘러싸인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뇌와 연수는 뇌교와 함께 뇌줄기를 이루는데, 뇌줄기는 소화, 호흡, 순환 등 생명과 직결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고 표면에 주름이 잡혀 있어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주름진 뇌를 펴면 신문지를 펼친 면적 정도 됩니다.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이고 속질은 신경섬유가 모여있는 백색질입니다. 이후에 알아볼 척수도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대뇌와 달리 겉질은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대뇌의 겉질은 위치에 따라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의 4엽으로 나누는데요. 전두엽은 골격근의 수위운동과 기억이나 계획 등 지적 활동을 담당하고 두정엽은 체성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을 인지하고 측두엽은 후각과 청각을 인지하죠. 대뇌 겉질은 기능에 따라 감각령, 운동령, 연합령으로도 구분합니다. 감각령은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 감각을 일으키고, 운동령은 골격근의 수축으로 일어나는 수의 운동을 담당합니다. 연합령에서는 감각령에 들어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판단하여 필요한 명령을 운동령에 전달하는 고도의 정신 활동이 일어납니다. 소뇌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뇌도 대뇌와 같이 2개의 방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 뇌의 평형기관, 촉각과 시각 및 청각기관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중간뇌는 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극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하며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합니다. 또 안구 운동과 홍채 운동을 조절하며 동공 반사의 중추입니다. 항상성 유지의 통합 중추인 간뇌도 있는데요. 간뇌는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자극을 수용하여 대뇌의 여러 부분으로 선별하여 보내는 시상과 자율신경의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로 구성됩니다. 숨뇌라고도 하는 연수는 척수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이 통과하며 좌우 신경이 교차됩니다. 호흡운동, 심장 박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의 중추이며 눈물 분비,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의 반사 중추죠. 마지막으로 뇌교도 있습니다. 뇌교는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위치하며 호흡 중추를 조절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인간의 뇌는 10억에서 10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런은 보통 1000개 또는 그 이상의 시냅스로부터 정보를 받으므로 우리 뇌에는 100조개에 이르는 시냅스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뉴런 네트워크에 의해 우리 뇌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척수 반사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큰 소리나 위험한 자극에는 신속하게 반응해야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은 의식이 끼어들 틈이 없이 빠르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뇌를 경유하지 않는 척수 반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중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